달걀 매일 드시지만 혹시 잘못된 방법으로 드시고 계신 건 아닐까요? 완전 식품이라고 불리는 달걀, 사실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우리 몸에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삶은 달걀과 최고의 궁합 음식 3가지, 그리고 절대 함께 먹지 말아야 할 최악의 음식 3가지를 차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오늘부터라도 달걀을 훨씬 더 건강하게 드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달걀을 완전 식품이라고 부르는 걸까요? 달걀 하나에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들어있고 비타민과 미네랄까지 고루 들어있습니다. 쉽게 말해 작은 영양제 한 알과도 같은 것이지요. 특히 아침에 삶은 달걀을 한두 개 드시면 포만감이 오래가서 불필요한 간식을 줄여주고 혈당이 갑자기 치솟는 것도 막아줍니다. 그래서 당뇨를 걱정하시는 분들께도 권장되는 음식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달걀도 잘못 먹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달걀에 들어있는 특정 성분이 다른 음식과 만나면 소화가 방해되거나 오히려 우리 몸속에 염증을 일으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자주 하는 실수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달걀과 최악의 궁합 첫 번째는 바로 설탕입니다. 혹시 달걀찜이나 계란탕에 달콤하게 설탕을 넣어 드시는 분 계실까요? 달걀의 단백질이 설탕과 만나면 아미노산이 결합해 라이신당이라는 물질이 생깁니다. 이 물질은 소화효소의 작용을 방해해 단백질 흡수를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니 단백질 보충을 하려고 달걀을 드셨는데 오히려 흡수율을 떨어뜨리는 셈이지요. 특히 50대 이후에는 위장 기능이 예전만 못해 단백질 소화가 더 어려워지는데 여기에 설탕까지 더해지면 배는 부른데 영양은 제대로 못 얻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단맛을 원하신다면 설탕보다는 과일을 곁들이는 편이 훨씬 좋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런 질문이 떠오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달걀과 가장 좋은 과일은 무엇일까? 잠시 후에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달걀과 최악의 궁합은 콩입니다. 콩은 건강식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달걀과 함께 드실 때는 조금 조심하셔야 합니다. 콩에는 트립신 억제제가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달걀 속 단백질 소화를 방해합니다. 쉽게 말해 콩과 달걀을 함께 먹으면 둘 다 소화가 잘 안 돼 속이 더부룩해질 수 있습니다. 혹시 두부 반찬과 달걀 부침을 한 끼 식사에서 같이 드신 적 있으신가요? 그때 소화가 잘 안 되고 속이 답답했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음식 궁합 때문입니다. 물론 콩을 익히거나 발효시키면 억제 성분이 줄어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달걀과 같은 자리에서 함께 많이 드시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달걀과 함께 피해야 할 음식은 녹차입니다. 녹차가 건강에 좋다고 해서 식사 후 바로 드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달걀을 드신 뒤 바로 녹차를 마시면 문제가 됩니다. 녹차에 들어있는 탄닌 성분이 달걀 속 철분과 결합해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성분들이나 빈혈이 있는 분들은 철분이 부족해지기 쉬운데 달걀에서 얻을 수 있는 귀한 철분을 날려버리는 셈이지요.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달걀과 함께 먹으면 오히려 철분 흡수를 도와주는 음식은 무엇일까요? 이 답은 곧 이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최악의 궁합 3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설탕, 콩, 그리고 녹차. 이제 반대로 달걀과 함께 드시면 몸속 염증을 줄이고 건강을 더 튼튼하게 해주는 최고의 궁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관 속 염증을 줄이고 세포 손상을 막아줍니다. 달걀 속 지방 성분이 라이코펜 흡수를 도와주기 때문에 토마토와 달걀을 함께 드시면 서로의 장점을 배가시킵니다. 그래서 아침에 삶은 달걀과 토마토를 곁들여 드시면 포만감도 높아지고 혈관 건강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혹시 달걀 토마토 볶음을 드셔보신 적 있으신가요? 중국식 가정식으로도 유명한데 실제로는 아주 훌륭한 건강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또 한 가지 질문 드립니다. 토마토 대신 다른 채소를 곁들이고 싶다면 어떤 것이 가장 좋을까요? 잠시 후 그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달걀과 최고의 궁합 두 번째는 바로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어릴 때부터 파파이 만화에 나올 만큼 건강 채소의 대표로 알려져 있지요. 특히 루테인과 제아잔틴 같은 성분이 풍부해서 눈 건강을 지켜줍니다. 나이가 들면서 시력이 떨어지고 신문 글씨가 잘 안 보이거나 눈이 뿌옇게 보이는 경험 많으시죠? 이럴 때 달걀의 단백질과 함께 시금치를 드시면 훨씬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달걀 노른자에도 루테인이 들어있는데 여기에 시금치가 더해지면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마치 혼자서는 부족한 힘이 둘이 만나면 훨씬 더 커지는 것과 같지요. 특히 시금치에 들어있는 철분도 달걀의 단백질 흡수와 잘 어울려 피로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시금치를 달걀과 함께 먹을 때는 어떤 조리법이 좋을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달걀 프라이 위에 살짝 데친 시금치를 올려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또는 달걀말이에 시금치를 넣어 부드럽게 드셔도 좋습니다. 이런 방법은 소화도 잘 되고 맛도 부드럽습니다. 이쯤에서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달걀과 시금치를 함께 먹으면 눈 건강뿐 아니라 또 어떤 장점이 있을까? 답은 바로 혈관 건강입니다. 시금치 속의 엽산은 혈액 속의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낮춰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달걀 속의 단백질과 함께하면 뇌졸중이나 심장질환 같은 위험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달걀과 최고의 궁합 음식은 아보카도입니다. 요즘 아보카도를 슈퍼푸드라고 부르지요. 아보카도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서 콜레스테롤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노화가 진행되면서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지는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데 아주 좋습니다. 달걀 속의 단백질과 아보카도의 건강한 지방이 만나면 포만감도 오래가고 혈관에 좋은 HDL 콜레스테롤을 늘려줍니다. 쉽게 말해 나쁜 기름기는 줄이고 좋은 기름기는 채워주는 효과를 주는 것입니다. 아침 식사로 삶은 달걀과 아보카도를 곁들여 보십시오. 간단하면서도 완벽한 건강식이 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보카도를 구하기 어렵거나 가격이 부담된다면 대신 어떤 음식을 달걀과 함께 드셔도 좋을까요? 이 답도 잠시 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리해보면 달걀과 최고의 궁합 음식은 토마토, 시금치, 아보카도. 이 세 가지를 달걀과 함께 드시면 항산화 효과, 눈 건강, 혈관 건강까지 모두 챙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달걀을 아침마다 챙겨 드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질리거나 부담스러워서 손이 잘 안 가는 경우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달걀을 활용하면 좋을까요? 바로 조리법을 다양하게 하는 것입니다. 삶은 달걀만 계속 드시면 금방 질리기 쉽습니다. 대신 반숙으로 하여 노른자를 촉촉하게 드시거나 달걀 샐러드로 만들어 빵에 곁들이면 또 다른 맛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토마토나 시금치를 곁들이면 영양 밸런스는 더욱 완벽해지지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적정량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지나치면 부담이 됩니다. 보통 성인은 하루에 달걀 12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간과 콜레스테롤 수치도 함께 신경 써야 하기 때문에 무조건 많이 드시는 것보다는 꾸준히 적정량을 지키는 것이 건강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궁금증이 생깁니다. 달걀을 매일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높아진다는데 정말 사실일까요? 이 부분을 바로 짚어드리겠습니다. 달걀 노른자에는 콜레스테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달걀을 많이 먹으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간다고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달걀을 적정량 먹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달걀 속 레시틴이라는 성분이 콜레스테롤이 흡수되는 것을 막아주기도 합니다. 즉, 달걀을 하루에 12개 정도 꾸준히 드신다면
건강에는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이미 고지혈증을 진단받으셨거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고 하신 분은 주치의와 상담하시고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달걀을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도 차이가 생깁니다. 기름에 튀기듯이 부치면 포화지방이 늘어나 부담이 됩니다. 대신 삶거나 찌는 조리법이 훨씬 안전합니다. 여러분은 평소 달걀을 어떤 방식으로 드시고 계신가요? 삶아서 그냥 드시는지, 프라이로 드시는지, 아니면 찜으로 만드시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알려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좋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달걀을 더 건강하게 드시는 방법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달걀과 함께 먹으면 최악의 궁합인 음식, 그리고 최고의 궁합 음식을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이 원리를 조금만 응용하면 일상에서 달걀을 훨씬 더 즐겁고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보카도를 구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렸지요. 이럴 때 대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올리브유입니다. 올리브유에도 건강한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삶은 달걀에 소금 대신 올리브유를 살짝 뿌려 드시면 혈관 건강에도 좋고 맛도 훨씬 고소해집니다. 지중해식 식단이 장수 식단으로 알려진 이유가 바로 이런 조합 때문입니다. 여기에 레몬즙을 살짝 더하면 어떨까요? 달걀의 고소한 맛과 함께 상큼함이 어우러져 입맛을 돋워줍니다. 특히 위장이 약하신 분들에게는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쯤에서 또 하나 질문 드려볼까요? 그렇다면 달걀을 먹을 때 가장 조심해야 할 잘못된 습관은 무엇일까요? 그 답은 바로 너무 오래 삶는 것입니다. 삶은 달걀을 너무 오래 삶으면 노른자 표면에 초록빛이 돌면서 딱딱해지지요. 이렇게 되면 소화가 잘 안 될 뿐 아니라 황화수소라는 성분이 생겨 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삶을 때는 물이 끓기 시작한 후 10분 정도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숙을 좋아하신다면 7분 정도가 알맞습니다. 또한 달걀은 반드시 냉장 보관을 하셔야 합니다. 상온에 오래 두면 세균 번식이 빨라질 수 있기 때문이지요. 특히 껍질에 작은 금이 간 달걀은 세균이 들어가기 쉬우니 가급적 빨리 조리해서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달걀 흰자와 노른자, 어느 쪽이 더 몸에 좋을까?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데 답은 둘 다 필요하다입니다. 흰자에는 단백질이 풍부하고 칼로리가 낮아 다이어트에 좋습니다. 반면 노른자에는 비타민 A, D, E, K 같은 지용성 비타민과 미네랄, 그리고 루테인 같은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만 먹는 것보다는 흰자와 노른자를 함께 드시는 것이 훨씬 더 균형 잡힌 영양 섭취가 됩니다. 혹시 노른자를 버리고 흰자만 드신 경험 있으신가요?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루 권장량 안에서 흰자와 노른자를 함께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달걀을 드실 때 빼놓을 수 없는 질문이 또 하나 있습니다. 달걀은 아침에 먹는 게 좋을까? 저녁에 먹는 게 좋을까? 아침에 드시면 하루를 시작할 에너지를 채워주고 포만감이 오래 가기 때문에 군것질을 줄여줍니다. 그래서 체중 조절에도 효과적입니다. 반대로 저녁에 드시면 단백질이 근육 회복에 도움을 주어 숙면을 돕기도 합니다. 다만 너무 늦은 시간, 자기 직전에 드시는 것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소화가 완전히 되지 않아 속이 더부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가장 좋은 시간은 아침과 점심입니다. 특히 아침 식사로 달걀과 토마토, 시금치를 곁들이면 혈관 건강과 눈 건강을 동시에 지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달걀과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최악의 음식 3가지는 설탕, 콩, 녹차였습니다. 반대로 달걀과 최고의 궁합을 이루는 음식 3가지는 토마토, 시금치, 아보카도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올리브유, 레몬 같은 대체 식재료도 활용하시면 훨씬 풍성하고 건강한 식단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달걀은 하루에 12개 정도 삶거나 찌는 방법으로 조리하시고 흰자와 노른자를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몸은 작은 습관 하나로 달라집니다. 아침 식탁 위에 삶은 달걀 하나가 몸속 염증을 줄이고 혈관과 눈, 두뇌 건강까지 지켜줄 수 있습니다. 이제 달걀을 더 현명하게, 더 건강하게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달걀을 드실 때 어떤 음식과 함께 드시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